달콤한 복수 앞에선 영광의 이 남자.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순간 화양연화를 맞이하고 있는 배우 정성희 씨입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고2가 되는 딸내미의 학부형이거든요. 근데 엄마는 내가 누굴 죽도록 때리면 더 가슴 아플 것 같아. 내가 죽도록 맞고 오면 더 가슴 아플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세요.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늘 원수. 오늘부터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 자극적이고 끔찍할 거야. 어떡해? 너 지옥행이래. 파이팅 박연진. 멋지다 멋지다. 도영이의 한 줄은 나이스한 개였어요. 전 이런 거 마실 줄도 모르고 정말 괜찮습니다, 되게. 그럼 들어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10,000원짜리 와인을 한 병 사요. 그 10,000원짜리 와인을 먼저 마시고 그걸 마셔요. 그럼 마십조하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정성일입니다. 아, 뭐 지금 뭐 글로리로 뭐 지금 뭐 난리예요. 가족분들도 너무 좋아하시죠. 네, 너무 좋아하시죠. 어머니는 지금 난리 나셨고요. 아니 저는 뭐 글로리에 출연도 안 했는데 계속 저한테. 네네. 아니 하루에 2개씩. 아니 알겠다고 내가 나중에 알겠다고. 야 이미 보냈다고 딴 사람이 예 그 정도로. 예. 저 안경 벗고 한번 내. 네네네. 제가 안경 벗고. 아까도 조셉 배우 그 얘기 했는데 더글로리를 보면서 몰입이 잠깐 살짝 깨진다고 아무리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해도. 이제 하도영 사장님이 들어오는데 지석이 형이 보여요. Sometimes the forest gives me the real lies. You have to be strong. 그래서 오히려 네. 요즘에는 형이 안경을 벗는 게 아니라 정성희 씨 얼굴에 안경을 그리시는 분들도 네, 저도 그거 봤어요. 보시죠. 봤어요. 그분 덕에 제가 여기 나올 수 있지 않았나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더글로리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어떻게 만나게 된 작품인지. 사실은 제가 얘기는 들었었어요. 김은숙 작가님 작품이 들어갈 것 같으니 스케줄을 좀 비워놔라. 그래서 스케줄을 계속 비웠었죠. 아 그래요? 보통 김은숙 작가님 작품하면 얼마 정도를 좀 비워야 돼요? 우리 이현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작품 같이 하려면 한 2주 비면 되거든요. 예. 우리 예능 쪽은 들어간다 하면은 한 2주 정도 비우면 되잖아요. 정도 비우면 예. 바로 투입이 예, 가능해요. 은숙이 누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비워야 돼요? 거의 1년을 기다렸어요. 1년을 기다렸는데 복수극 그리고 송혜교 씨가 출연한다. 이제 그 정도군요. 네, 그리고 안기로 감독님이 연출을 하신다. 하신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오디션을 보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캐스팅이 되신 거예요? 추후에 안 얘기인데 김은숙 작가님께서 비밀의 숲 2를 보시고 차 두고 들어가. 회장님 내가 모셔. 아예 좀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써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러셨구나. 네. 김은숙 작가님과의 첫 만남은 좀 어땠습니까? 불편했죠. 편하다면 거짓말이죠. 편하지. 맞죠? 사실 편하다면 거짓말이죠. 늘상 우리 새로 만나는 제작진과의 만남은 불편해요. 그럼요. 첫 만남에서 그래서 좀 오고 간 얘기가 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사실 저는 안 믿었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나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가서 리딩을 했는데 조금 뭔가 제가 너무 이렇게 긴장을 한 탓인지 작은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그게 저한테는 막 너무 크게 와닿았던 거죠. 뭐라 그러셨는데요? 그냥 뭐 그건 조금 더 차갑게 읽어줘. 그 부분은 이렇게 해줘. 그냥 디렉션을 주신 건데 집에 가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매니저한테. 야, 나 이거 왠지 잘릴 것 같다. 바뀌더라도 뭐 상심하지 말자 했는데 작가님이 나중에 따로 그런 얘기 뭘 하셨어요? 근데 그냥 이 배역에 어울릴 만한 배우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냐라고 했더니 이제 처음부터 너였다고. 이게 그 김은숙 작가님도 기원 씬을 보고 소리를 지르셨다고 그래요. 순진한 남자 등도 치고 울리기도 하고. 소리가 좋았나 모르겠네요. 기원 씬을 찍기 전에 제작진에 뭔가 지침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안기로 감독님이랑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양조위 같은 분위기가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사보다는 뭔가 느낌과 눈빛으로 좀 더 표현하는. 그 기원 씬이 실제 양조위 씨의 영화 그 장면도 약간 좀 화양연화 화양연화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양조위 씨와 그 여배우가 딱 그 지나가는 그 장면이- 느낌, 그 느낌. 네, 그 느낌이 있는데 예. 좁은 골목에서 네, 이렇게 그때도 양조위 씨도 이제 정장 딱 맞아, 입고 맞아. 머리 딱 넘기고 그 느낌이 굉장히 좀 비슷하시더라고요. 요즘에 한양으로 불리고 계시죠. 느낌이 약간 조이 형 느낌 있어요. 네, 있어요. 양조이 형 느낌 있어요. 비슷하시더라고요. 앞서 저희가 이제 살짝 재연을 했잖아요. 네, 저희가 아직 못 보셨을 거예요. 네, 아직 저희가 그 네. 기원에 가서 기원에 재연을 좀 가서- 했어요. 네. 네, 기원에 가서 그 장면을 유도용 씨 유도용, 제가 유도용 하고. 예. 누구시? 아니 누구시? 이게 머리가 짧아서 와, 얼굴 너무 큰데. 남자죠? 아니요. 실례되는 얘기를 하시네요. 송혜교 씨와의 케미가 이제 사약이라는 반응. 예. 이거 사 먹는 거예요? 나한테 딴 돈으로? 드실래요? 혹시 다른 도박도 좋아해요? 인생을 다 걸었던 적이 있긴 하죠. 이겼어요? 이기려고요. 송혜교 씨하고의 그 호흡은 좀 어땠습니까? 사실 그런 얘기 했어요. 저도 글로리 1편 딱 보고 문자를 보냈거든요. 보냈어요. 야, 너 미쳤다 그랬어요. 저는. 너무 잘하고 사적으로 만났을 때도 너무 그냥 멋있는 친구예요. 너무 털털하고 네. 다들 연기를 정말 잘하셨지만 또 임지원 씨가 뭐또 정말 진짜 제대로 역을 맡은 것 같아요. 네. 진짜. 앞으로는 주둥이 조심하고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예. 정말 제가 촬영하면서도 좀 진짜 넌 진짜 못됐다 막 그래. 그러면 이제 촬영이 슛이 끝나면 컷하면 야, 너 진짜 너무 화가 난다. 많이 좀 궁금해들 하실 것 같은데 이제 파트 2가 이제 3월인가 이제 나오죠, 그게. 네, 3월 달에 나오는 그죠. 살짝 뭐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도 형이 제일 나락으로 떨어지고 절망하고 분노하는 게 파트 2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나락으로 떨어져요. 제일 많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 같은데. 일단 내용은 다 아시죠? 예, 아는데 다 찍었죠, 지금.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3월에 아니면 어떻게 나와, 워낙 지금. 계획을 해서 본인 거 컨셉 외에는 지금. 본인 거 외에는 혹시라도 이제 알 수가 알았어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근데 하나 확실한 건 파트 2가 더 재밌어요. 그래요. 그거는 진짜 왜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네. 치다르니까. 내용을 다 아는데 그러니까. 보면서 와 저도 너무 재밌게 봤었어요. 네. 이 배우는 어떻게 좀 시작을 하시게 된 건가요? 연기는. 사실 제가 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겠다. 그냥 먹고 사는 거에 좀 급급해 있어가지고 어머니를 좀 늦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네. 먼 곳에 요양을 가 계셨고 긴 시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는 좀 자유 영혼이셔서 이렇게 집에 안 계시다 보니 고3 올라갈 때 이제 어머니가 몸이 좀 나으셔서 이제 저희를 보듬어 주실 수 있는 상황에서 오신 거죠. 근데 어머니가 오셔서 대학교를 가야 되지 않겠냐. 막상 저는 대학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고 공부를 한 것도 없고 근데 누나가 그러면 실기를 위주로 하는 것들을 찾아보자 예체능 중에 야 그러면 방송연예과라는 게 있다 연기를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연기학원을 다니다가 그렇게 이제 대학을 갔다가 연기를 진짜 좋아하게 된 건 대학교 때 이제 연극 동아리를 하면서 네 나의 그 청소년기는 어떻습니까? 좀 생각해봤을 때 좀 방황기였나요? 아니면은 물론 방황기도 있었죠.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 너무 어린 나이에 누나가 이제 저한테는 거의 부모님. 네 엄마 아빠 그리고 친할머니가 계셨는데 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게 되셔서 그 당시에 누나도 초등학생이었고 저도 초등학생이었는데 할머니를 요양하다 보니까 이제 대소변을 저희가 받아야 됐고 네.
아, 그렇습니다. 좀 좁은 집이었어요. 근데 좁은 집에 이제 할머니랑 셋이 살다가 할머니가 제가 6학년 때 이제 돌아가셨죠. 네, 돌아가시고 엄마를 만나기 전까지는 거의 누나가 이제 저를 키워주신 거예요. 키웠죠. 불과 2살밖에 차이 안 나지만 누나가 이제 저를 키웠죠. 놀이터가 있잖아요. 네. 그럼 놀이터에 보면은 이렇게 보도블럭이 삐뚤빼뚤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나면은 물이 이렇게 고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누나가 학교 끝나고 오기 전까지는 이제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네, 먹을 게 없어서 그 물이 그 모래가 가라앉기까지 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려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뭐 얻어 먹어도 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눈치 보이잖아. 그래서 그 물을 그걸로 이제 배 채운 적도 있죠. 그 누나가 알았어요? 그 웅덩이에 고여 있는 물로 물 먹었다. 알죠. 누나가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미친놈 아니냐. 왜 먹자. 나 올 때까지 좀 기다리지. 누나가 뭐 그런 걸 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뭐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도 뭔가 맛있는. 네 밀가루 반죽해서 계란 하나 풀어서 빵. 아 근데 누나도 초등학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아, 그 누나가 참 대단하시구나. 그러니까 너무나 일찍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남매가 철이 들 수밖에 없는, 철이 안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 누나 고생을 너무 많이 했죠. 저도 어렸지만 이게 또 수입적인 부분이 다른 걸로 또 이렇게 채워야 될 만큼 시장상이 좀 호락호락하지는 않잖아요. 늘 작품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아르바이트는 무조건 같이 했어야 되는 거고. 아르바이트도 좀 많이 하셨습니까? 어우 많이 했죠. 저는 우유 배달, 신문 배달, 뭐 빌딩 청소도 해봤고. 빌딩 청소 해보셨어요? 네. 화장실 계단 껌 띄고 하는 뭐 발레 파킹, 대리운전, 뭐 그리고 뭐 카페에서도 아르바이트 하고. 진짜 뭐 많이 네. 하셨네. 아니 연기를 좀 이제 내가 이제 여기까지가 마지막인 것 같다. 네. 이게 좀 이제는 그만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시기도 혹시 없었습니까? 많았죠.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적도 있어요. 그 겨울이었는데 너무 추우니까 누나한테 이제 또 손을 벌렸죠. 누나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동대문 가서 잠바 하나만 사달라. 그래서 누나가 알았다 가자 해서 갔는데 저는 너무 신나 있었죠. 뭐 사지? 뭐 사지? 이게 이쁜데? 이게 이쁜데? 결국은 샀죠. 제가 원하는 걸 사서 집에 가는데 누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연기 언제까지 할 거냐고. 나는 사실 네가 연기 잘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네가 지금 붙들고만 있는 것 같고. 네. 나는 네가 너무 한심해 보였다 그러는 거예요. 아까 누나 또뭐 잠바 사주시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그냥 누나 말을 듣고 별 얘기 안 하셨어요? 저는 누나한테 찍소리 못해요. 네. 나 같으면 가져가 너. 평생 가져가라. 그러기엔 너무 추웠어요. 사주고 내가 누나 뭐 사준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까 얘기를 하지 그랬어. 그 주변에 그러니까 동대문 시장 가면 새벽부터 일하시는 분들 제 또래 사람들은 너무 그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막 사는 모습으로 누나 눈에 보였는데 너는 정작 그 사람들 속에서 옷만 고르고 있는 네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이고 그때 좀 또 깨달았죠. 내가 지금 누나한테도 인정을 못 받는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나? 일을 하는 게 맞나?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또 일단 우리 누나한테 인정을 받고 싶다라고 해서 또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진짜 절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화제가 됐잖아요. 8주간 혼자서 몸을 만들어가지고. 네, 독학으로 8주간. 아니 이게 야 8주 동안 복근이 와. 진짜 이때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일이 없던 시기였고 근데 독립영화가 처음으로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역할이 닌자 어쌔신처럼 몸이 짝짝을려지고 그런 킬러 역할이다. 할 수 있겠냐. 너무 절실하니까 어떻게든 하겠다 했는데 사실 PT 받을 돈이 없을 때여서 그랬어요. 운동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8주간의 여기라는 책을 사게 됐죠. 8주간의 기식이야. 그래서 저는 뭘 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아까 그러다 보니까 식단도 거기서 하라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식단을 골랐고
집 앞에 3개월짜리 3개월에 10만 원 그 헬스장 가서 거기서 이제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책 보면서 운동을 하신 거예요, 진짜? 네. 와, 대단하시네요. 근데 이때는 그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공연을 막 하루에 2회, 3회 했던 시기였고 야 그래도 이게 야, 8주 사실은 만이야? 8주 만에 이렇게 복근을 식스팩을 선명하게 드러낸다라는 건 너무 절실했어요. 저는 그 독립. 근데 문제는 촬영을 2번 하고 그 독립 영화가 엎어졌어요. 그래서 복근 남고 다 없어졌네. 그래도 뭐 이걸 얻었으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도 약간 글로리 때문에 또 다이어트를 하긴 했었어요. 감독님이 좀 더 예민하고 날카로웠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근데 이번에는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서 PT도 좀 받으시고. 저 때처럼 못 하겠더라고요. 혼자서 하기는 너무 힘들어. 그렇죠. 네. 근데 결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7년 정도. 아 그러셨군요. 오케이. 아내분은 어디서 만났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20대 초반에 친구의 친구로 만났다가 이 친구는 유학을 갔었어요, 미국. 오. 파이프 오르간을 전공을 하는 친구라서. 파이프 오르간을 전공하세요? 네, 그래서 뭐 PC방에 메일을 확인하러 갔다가 우연찮게 그 친구가 이제 뜬 걸 보고 그래서 이제 잘 지내냐 하고 뭐 편지를 보냈죠. 그러고 한참 또 관심 없다가 나중에 또 메일 확인하러 갔다가 뭐 편지가 와 있길래 그렇게 뭐 연락을 하게 됐어요. 접속이네 접속. 뭐 접속이네. 멀리서 그냥 사귀자 이렇게 된 거죠. 안 만나고요, 그냥? 말을 서로가 이제 뭐 힘든 걸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3년은 떨어져 있었어요. 그 친구 네. 미국에 있고 저는 한국에. 근데 그동안 사귄 거예요, 그냥 메일로만? 네. 와 진짜. 메일이 아니라 통화를 했죠. 전화. 이거 진짜 사이버러버 아니에요? 사이버러버죠. 일렉트로닉 연애들은 3년 동안 계속 전화로 뭐 예를 들면 이메일로 뭐 예를 들면 이렇게만 소통을 하다가 직접 대면하면 3년을 사귀었는데도 엄청 어색하게. 굉장히 어색하지 않았을까요? 어색한 것보다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좀 설레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바로 키스를. 아유 아니요. 뭐 하시는 공항에서? 아니 3년을 죄송합니다. 아니 성현 씨 죄송. 아니 3년을 그래도 대화를 해야지. 야, 3년 만이네? 아니 너무. 그 정도 인사는 나누고. 아니 그 당시에 네. 그래서 또 이 친구랑 계속 만나다가 헤어졌었어요. 어쨌든 뭐 그 사이버 3년에 만나서 얼마 만에 헤어지신 거예요? 만나서. 사이버 3년에 만나서? 만나서 3년이. 만나서 3년. 사이버 3년, 만나서 3년? 잠시 이별. 네, 7년 8년을 떨어져서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또 7, 8년을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미국에 있을 때도 저희 엄마랑 어쩌다가 연락이 돼서 둘이 펜팔을 한 거예요. 진짜요? 너무 친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 몸이 편찮으셔서 서울에 이제 수술 때문에 올라오셨는데 저랑 누나랑 걱정할까 봐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와이프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해준 거예요. 나중에 알았죠. 아유 네. 참 정말. 병원에 가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두 분이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만나서 한 3개월 만에. 야 그렇게 헤어진 지 7, 8년 됐다가 다시 이렇게 만나서 3개월 만에 결혼한. 와, 그걸 거의 사이버 3년, 실제 3년, 7년 정도 헤어지고 다시 3개월, 결혼 7년. 대단하다. 나의 해방일지 범죄도시 2로 신드롬을 일으킨 볼수록 추앙하고 싶은 배우 우리 손석구 씨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석구입니다. 추억이에요. 잘생기지 않았냐? 너는 군인이냐 민간인이냐? 네가 강혜상이냐? 헤어질까요? 버스는 보통 태워줄까요가 아니라 같이 탈까요라고 해요. 연락을 뭐 할까? 연락할게. 보고 싶었다. 무진장. 뉴퀴즈에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감사하죠. 진짜 뵙고 싶었는데. 영광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또 조금 약간 추앙하는 의미에서 네. 예, 약간 좀 급하게 좀 준비해봤어요. 예. 네.
범죄도시인가요? 아니면 아 저는 이제 범죄도시와 나의 해방일지를 아, 이제 섞었군요. 믹스했습니다. 아, 예, 믹스됐군요. 예, 예, 그게 아니고 믹스했습니다. 그냥 나의 해방일지예요. 예. 예. 범죄도시. 네. 범죄도시. 예, 그래서 목걸이가 범죄도시. 여기 지금 옆에 비닐봉지. 예, 비닐봉지. 해방일지에서 범죄도시로 약간 좀 예, 넘어가려고 예. 했어요. 어제 급하게 금목걸이 십자가를 구하려고 했더니 1,200만 원 내라서 제가 못 샀습니다. 1,200만 원 내라 그래서 네. 그래서 집에 있는 걸로. 야, 우리 진짜 저 손석구 씨의 출연 소식이 우리 그 유키즈에서는 뭐 한 달 전부터 네네네네. 예고가 좀 됐었어요. 손석구 씨도 대표님 추천으로 이제 그 캐스팅이 되신 거라고요. 네, 근데 사운딩을 하니까 라이징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 이제 추앙 잘하지 않냐? 그 예고 보셨어요, 손석구 씨? 네네네 장원석 대표님 나왔을 때. 아, 그래 맞아요. 맞습니다. 좀 어떠셨습니까? 그 제 이름이 방송에서 짧게라도 언급이 되면 네. 저희 어머니가 미리 알고 다 보내주시거든요. 아, 그럼 보내주셨어요? 네네네. 뭐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보내주셨습니까? 장원석 대표님이 너 얘기를 했더라. 너 유키즈 나오니? 뭐 이렇게 너무 좋아하세요. 이게 좀 그 사실 초면에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끼리 보더라도 약간 그 섹시함이 있어요. 아, 있어요. 이게 뭐 그냥 아니지만 이게 딱 이런 느낌. 예, 약간 이런 약간 것들이 이게 좀 있어. 무쌍에서 나오는 있어. 아니 무쌍에서 진짜 나오는 있어.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너 납치된 거야. 예,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으시잖아요. 아 저는 다른 거보다 선배님을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네, 네. 저를 보니까요. 네네. 누군가를 뵙고 신기한 건 정말 아, 진짜 오랜만인 이 것 석구 같습니다. 씨를 나도 지금 보니까 저 최근에 또 범죄도시 2를 너무 어, 때가 맞아요. 야, 그래서 역시 그 손석구다. 예, 진짜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 맞아요. 역시다. 네. 야, 죽은 거야? 대가리 하나 줄어서 좋지. 그 사실 그 DP에서도 그것도 보면서 막 야, 저 여기 진짜 잘한다. 진짜 정말 얄밉다. 어쩜 저렇게 저걸 잘할까? 진짜 장교님 아닐까 할 정도로. 이 DP 새끼들은 뭐만 하면 천하갈공이라고 앉아있고 나가서는 사고를 치고 이 새끼들아. 너네 이제 휴가 없어. 알았어? 아, 그랬는데 여기서 이렇게 손석구 씨가 아니 이게 이제 저 손석구 씨가 이제 나의 해방일지 이후에 이제 드라마로 이제 컴백을 한다고 그래요. 드라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민식 씨와 요게 최민식 선배님이 나오고 이동희 씨도 나오고. 맞습니다. 네. 최민식 선배님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몇 년 만에 드라마를 이제 오랜만에 그러시구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3월부터 한 6월까지 필리핀에서 모든 배우분들이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게 필리핀에서 벌어지는 일이어서 맡으신 역할이 저는 이제 거기서 오승훈 경감이라는 경찰이에요. 경찰이에요? 네. 필리핀에서 한인들 위주로 벌어지는 이제 범죄가 좀 심해지다 보니까 그 악당을 잡으러 가는 최민식 씨가 맡은 역할이 차무식. 맞아요, 예, 맞아요. 카지노 왕이 된. 맞습니다. 아, 요걸 이제 쫓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It's an honor to meet you, sir. 요게 이제 얼마나 인기였냐면 그 당시에 석구 씨가 이제 필리핀에서 귀국한다는 소식이 단독 보도가 될 정도로 그냥 필리핀에서 귀국한다가 단독 보도. 맞아요. 단독으로 떠서 이게 보도될 정도로 그 기사 뜨고 나서 이제 그 나의 해방일지 단톡방에서 뭐 해외 배우의 내한이냐. 맞아요. 에리가 그 기사를 보내주면서 뭐 외국 배우야? 막 이러면서 그랬어요. 사실 나의 해방일지 범죄도시 2가 연이어 흥행하면서 이제 손석구 아리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뭐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구찌 말고 구씨. 예. 저 이사했어요. 서울시 손석구 사랑동으로. 서울시 손석구 너무 좋다. 서울시 기가 막힌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좋아요. 서울시 손석구 사랑동. 네. 네, 일주일은 월화수 금토일이에요. 오빠 기다리느라 목이 빠져버렸으니까요. 월화수 금토일 목이 빠져서. 목이 빠져가지고. 뭐 민망됩니다. 아, 그래요? 네. 저 이사했어요. 서울시 손석구 사랑동. 이거 좋은데? 나보러 배달민족하고 여기 이 주소 적어놔야지. 사실 조셉이 꿈꾸는 게 약간 손석구 씨의 삶인데. 저는 약간 막 내가 타고 싶은 배는 조세호 막 이런 거 막 내가 만들어내요. 하도 안 하길래. 네. 근데 조셉. 진짜 조셉이 꿈꾸는 게 우리 손석구 씨 같은 약간 그런 거. 막.
아니 그 작품이 이제 대박 나고 나서 네. 집안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 예, 집안이요? 집안 분위기가 부르는 호칭 같은 게 뭐 예를 들면 손스타 제 친구들이 많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뭐 손스타. 네, 손스타. 네. 선배우 아니면 추앙합니다 뭐 이런 선배우 추앙합니다. 뭐 안 해, 집에서 안 해요? 어머님이 안 해요? 아 저희 엄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뭐 이렇게 좀 금전적인 이야기나 네, 그런 거. 그런 얘기를 좀 하세요. 지금 부모님하고 혹시 같이 사시나요? 아니면 따로? 저는 제 동생하고 서울에서 자취하고 저희 부모님은 대전에 대전에 계세요? 대전에 계시는군요. 계시는데 뭐 이렇게 전화기로 많이 얘기를 하시는군요. 네네네. 동생분이 같이 지금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동생분은 좀 어떻습니까, 반응이? 제 동생은 정말 그런 관심이 없어요. 제가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제가 나오는 드라마도 안 보는 줄 알았는데 또 보긴 보더라고요. 보죠. 남동생이에요, 아니면? 네네. 남동생이고 저랑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제 동생 개인 SNS에도 이제 팔로워가 많이 늘어나. 가족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를 본인도 이제 되게 즐겨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성격도 더 활달해지는 거야. 네. 성격도 좀 활달해져요? 네. 그러면 두 분이 같이 사시는데도 평소 뭐 좀 두 분 다 스케줄이 없다 그러면 집에서 대화를 별로 거의 안 하고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야 우리 집에 나갔다 들어오면 인사 정도는 하고 지내자. 그래서 요즘에 뭐 인사하고 이제 뭐 나갔다 나 나갔다 올게. 그냥 잘 갔다 와. 이 정도는 해요. 왜냐면 형제면 형제끼리 사실은 그럴 수 있어. 네, 저희가 진짜 되게 좁은 원룸에서부터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질리죠 사실. 야, 그런데도 이렇게 같이 지금도 또 계속 사시는구나. 네네네. 그 죄송한데 물을 좀 마시고 싶어요. 아유, 드셔도 네, 있어요. 뭐 목이 좀. 아유, 우리가 뭐 먹여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여드릴 수도 있어. 천천히 드세요. 석구 씨 천천히 먹어요. 원래는 그릇에다가 나뭇잎을 한 장 올려있어야 되는데 제가. 예, 지금. 저 스타 오셨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 마실 겁니다. 아니 그 뚜껑을 주십시오. 예, 여기 있습니다. 뚜껑을 달라는 건데. 네. 사이다도 있어요? 사이다는 좀 이따 마시겠어요. 네네네. 아니 오늘 주제가 이제 나의 연구일지인데 오늘 이제 연구일지. 손석구 씨에 대해서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참 멋있는 걸 다 이거 하고 있네 이거. 이 봐봐. 미대생이에요 원래? 네 맞습니다. 미대 오빠. 미대생이었습니다. 미대 오빠잖아요. 미대 오빠. 아니 근데 이거 드라마 영화에 나오는 그 멋있는 오빠들, 형들 이거 하는 거잖아요. 이거 미대. 약간 이 손석구 씨 같은 스타일이 뭐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어느 날 내가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말이 없어. 여자친구는 계속 왜 이 남자가 왜 이럴까 하고 계속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 기분이 안 좋나? 딱 집에 갈 때 너야. 그런 거에 대한 로망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너에게는 해질녘 노을처럼. 손석구. 아니 이게 보니까 손석구 씨가 중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 간 뒤에 시카고 예술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 네네네. 중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었구나. 네. 이게 근데 손석구 씨가 얘기한 시카고 예술대학교가 세계 7대 미대 중 하나. 그래요? 이거 몰랐습니다. 동문이 월트 디즈니네요? 그거 몰랐습니다. 야, 마치 월트 디즈니 제작사에서 하는 드라마가 이번에. 진짜. 그러네. 동문이신데. 이메일을 한번 보내봐야겠다. 월트 살아계십니다. 돌아가셨어요. 저는 동문의 소식을 전혀 모르고 계셨고. 그럴 수 있죠. 그럼 뭘 전공하셨습니까? 다큐멘터리를 전공을 했어요. 다큐멘터리 전공을 했는데 저는 이제 졸업은 안 했습니다. 졸업은 안 하고 하다가 이제 중간에 군대 갔다 오면서 제가 흐지부지 됐는데. 아니 근데 이게 또 참 이게 놀랍네. 바로 그리고 이라크로 파병을 갔어요? 맞습니다. 네. 아르빌 자이툰 부대. 네네네. 거기. 진짜요? 네, 6개월 동안 파병 갔었죠. 와. 군생활 하다가 일병 때 가서 병장이 돼서 돌아왔었죠. 본인 이제 지원을. 네. 지원해서. 와, 그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원을? 어떻게 또 지원을 이렇게? 그게 군대를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바로 간 거예요. 거의 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응이 좀 안 됐었어요. 초반에는 뭐 한
7, 8년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오니까 네.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적응이 좀 안 되셨어요? 그냥 주변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은 게 이상하게 좀 적응이 안 됐었어요. 그냥 어린 나이니까 딱 와서 이제 한국말 하는 것도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어색하고 내가 틀리게 행동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좀 이렇게 잘못하고 있나 뭐 이런 의심도 많이 하는 상태에서 군대를 가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상하 관계가 없다가 원래 왓썹 민수했다가 선임한테 왓썹 하면은 저 군대 가가지고 진짜 영어 많이 했습니다. 가지고 선임이 만나면 영어 한번 해봐라, 뭐 해봐라, 막 이렇게 하니까 좀 적응이 많이 초반에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조금 더 엑스트라로 막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막 했던 것 같아요. 잘 섞이려고. 그래도 군생활 이왕 하는 거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지원했었던 거죠. 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를 꼽으라면 저는 군대 시기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워낙에 생각이 막 많고 고민을 하고 이러던 찰나에 군대를 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제로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열심히 하면 그만큼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어떻게 보면 내야 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리고 늘 주시를 하고 있고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한 미덕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는구나. 그런 게 저는 좋았어요. 그 심플한 생활이 좋았어요. 행복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야 이게 참 놀랍네요. 이게 뭐 이 짧은 시간 안에 좀 뭐 손석구 씨의 인생을 저희가 낱낱이 샅샅이 이게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전역 후에 농구 선수 준비를 했어요? 예, 맞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건데. 아니 농구를 어렸을 때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러니까요. 전역하고 20대 중반 제가 그때 이미 26인가? 아니 근데 농구 선수로 준비를 해요? 네, 그거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도망가기 위한 명분이었고 도저히 전역하고 나서 한국 사회에 적응해서 여기서 직업을 갖고 살 그 용기가 없었어요. 엄두가 안 났어요. 엄두가 안 나서 그때 당시에 제 동생이 캐나다에 있었어요.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그냥 가야겠는데 그냥 간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다행히 이라크는 또 월급을 많이 줘요. 네, 그래서 그 돈으로 비행기표를 사서 부모님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너 캐나다를 갑자기 전역하고 왜 가냐. 그렇게 해서 나는 농구 선수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근데 이게 뭐 각자 요즘은 각자 하고 싶은 걸 하지만 농구 선수는 왜냐면 제가 이라크에서 군 생활을 할 때 제가 이제 영어를 좀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통역을 하러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티크리, 바그다드 많이 다니면서 전 세계 각국에서 온 군인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그리고 만나면 뭐 하겠어요. 그냥 같이 운동하고 농구하고. 그게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같이 막 몸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야 거의 그 살아온 인생의 드라마시네. 이 드라마 한 장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26살에 이제 농구를 해야겠다면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26에 가서 27에 드래프트를 나가고. 맞아요. 그런 생각을 혼자 막 했어요. 프로구단에서 나를 이제 하면 26살 늦깎이 프로 농구 선수 데뷔 해가지고 뭐 이제 약간 프로를 그런 그렇게 해서 내가 공항에 딱 와서 드디어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농구 선수로 한국의 언젠가 뭐 내가 인천공항을 NBA에 밟으니 진출한 막 그렇게. 예. 그러면 가서 뭐 하셨어요? 가서 농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될 리가 만무하잖아요. 아니 왜냐면 그 선수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막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캐나다에서 올림픽에 출전하셨던 그 농구 선수 할아버지를 어떻게 제가 막 이렇게 찾아 가서 막 배우고 막 그랬어요. 그분 밑에서요? 그리고 막 아마추어 팀에 들어가서 뭐 해보고 했는데 얘기가 재밌다. 얘기가 재밌다. 그래요? 재밌는데. 그래가지고. 네. 그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할아버지 그래가지고 나름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래 너 뭐 나한테 배우고 싶다고 슛을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슛에 자신이 있다. 그래서 한 골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리고 약간 흐지부지됐어요. 그 할아버지한테 레슨료는 그럼 레슨료 없이. 네, 그리고 뭐 어떤 팀에 소개시켜줘서 거기 들어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토스하는 거죠. 그쪽에다가. 야 여기 좀 뭐 하나 왔는데 지금 뭐 괜찮으면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하다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뭐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뭐 웨이트를 하고 뭐 이렇게 쭉쭉쭉 하고 나면 2, 3시면 일정이 끝나는 거예요. 하루 일정이. 너무 제가 이제 심심하고 할 일이 없어서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그 연기 학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데를 이제 아카데미 같은 거죠.
찾아간 거죠. 뭘 좀 해야겠다. 남는 시간에 뭐라도 해야지. 그랬다가 이제 공연을 처음 해봤는데 이제 제 적성에 되게 맞았던 것 같아요. 공연을 또 했어요. 거기서. 연기를 독백급 같은 걸 했는데 뭔가 굉장히 낭만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막 연습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뭘 하고 막 이런 게 되게 재밌었고 이제 그래서 비자를 다시 받아서 그 이제 학교를 다녔죠. 그러면 사실 그 전까지는 무슨 뭐 연기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뭐 어떤 배우의 길을 걷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으셨던 거예요. 그거를 되게 안 좋아했어요. 그런 이렇게 시카고에서 학교를 다닐 때 이제 주변에 다 영화를 하는 형들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뭐 영화를 찍고 싶다. 그러면 저는 원래는 다큐멘터리도 관심이 있었지만 촬영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뭐 하면 촬영을 하고 다녔는데 제가 잘 못 찍어서 야, 그만 너는 카메라 앞에 연기를 해봐라. 제가 그래서 20살 때 막 연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때는 막 내가 막 울었어요. 난 촬영을 하고 싶은데 왜 연기를 시키는지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되게 싫었는데 나중에 나이 들고 해보니까 그게 또 뭐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전에 회사 생활을 또 했었으니까. 아 직장 생활도 하셨어요? 네네네. 아 진짜요? 네. 진짜 많은 걸 하셨구나. 아니 진짜 많은 걸. 아니 그 사이에 언제 또 직장을? 그 이제 캐나다에서 살면서 네.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하던 회사가 저희 가족 같은 회사니까 거기에서 제가 이제 카탈로그를 좀 보내줘라. 내가 그래서 한번 팔아보겠다. 아 그 제품을 한번 팔아보겠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면서 이제 방문 판매 비슷한 거죠. 이제 어땠습니까? 좀 잘 팔았어요? 아니요, 한 대도 못 팔았었어요.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싼 제품이 아니에요. 이제 하는 거니까.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대단하네. 근데 그렇게 했던 세일즈가 나중에 저는 이제 배우 생활하면 프로필 막 도움이 되죠. 돌리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도움이 많이 됐죠. 어찌됐든 세일즈나 프로필로 어필을 하는 거니까. 네. 야 이게 무슨 또 농구를 또 하시다가 또 뭐 직장 생활도 잠깐 하시다가 사실 앞으로 배우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장점 아닙니까? 그렇죠. 그 경험들이 어떻게 그럼요. 보면 이게 농구도 뭐 그런 씬들이나 뭐 스포츠, 영화, 뭐 드라마도 뭐 많고. 근데 결국에 보내온 그 시간들이 지금의 결과물들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어쨌든 간에 휴가 나가서 탈 한 병까지 잡아오고 고생했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돈 뜯어먹고 도망간 정비소 사장님 있지 않습니까? 여수였대 여수. 딴 데 도망가기 전에 가서 그냥 잡아오지 제가. I said hands up! Didn't want anybody to get hurt, right? Stay still. 여기 이제 워셔스키 그죠 감독님. 이게 그러면 좀 신기하지 않았어요? 엄청 신기했어요. 그게 네. 우리나라 작품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당시가 나이가 35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독립 영화 이런 거 말고 매체에 노출이 되는 거를 처음 했던 게 아마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35이면 사실 그쵸. 늦은 데뷔죠. 네. 늦은 데뷔. 엄청 늦었죠. 그거는 그때 이제 그 최이서라는 굉장히 친한 배우 친구 최이서라는 친구가 그거 소개시켜줘서 봤는데 그게 이제 돼서 좀 신기했어요. 그거는 또 봤는데 되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센스에이트는 오디션 보면서도 그 느낌이 왔었어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이거 됐다. 그냥 그때는 느낌이? 그 느낌이 좀 괜찮았어요. 이후에 이제 드라마 DP 멜로가 체질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이름을- 손석구 씨의 이름이 이제 서서히. 저도 그 딱 DP 보면서 뭐지? 뭐 다른 분도 맞아요. 그렇지만 야 저 대인님 저 사람 누구야? 연기 진짜 딱, 잘하는데? 연기 잘하는데? 내가 누군지 알고 막 들여보내. 뭐지? 하면서. 뭐야? 왜 나를 움직이게 만들지? 저는 이렇게. 나를 움직이게 이 사람 뭐야? 야, 너 헌병 아니야? 이리 와봐. 너 내가 보좌관인지 간첩인지 어떻게 알아? 확인도 안 해? 죄송합니다. 근무 끝나고 분대장한테 보고해서 너는 담요가 반납해. 근데 그 장면이 정말 저는 찐 같았어. 거기서- 빡빡한 대인님 있잖아요. 야, 너 내가 누군지 알고 그냥 이렇게 문 열어줘? 야. 와.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이 역할도 엄청 연구를 많이 하신 거라고. 네, 저는 그 DP 찍을 때는 진짜 잘하고 싶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잘하고 싶다는 게 진짜 군인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2년 동안 몸 담았던 집단을 표현하는 거였기 때문에 물론 병이 아니라 간부로 하는 거지만 그래가지고 저 이제 제 군 생활할 때 저희 소대장님한테 찾아가서 하나하나 메모해가면서. 다 이거 어떻게 하면 어떤 말투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거 리얼할까요? 뭐 이런 거를 많이 그때 그 당시에 그 좀 간부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던 거예요? 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장교와 부사관의 미묘한 신경전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거기서 나오죠 DP에서. 나와요. 네, 김성균 씨와도 있고. 나와요. 이렇게 만났을 때 누가 먼저 인사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싸움이 있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한테 다이렉트 보고 하시면 돼요. 타부대 탈의병까지 이제 우리가 거기 했어요? 쏘리. 자꾸 기싸움을 하려 그러네. 아니 그 이제 유튜브에 이제 손석구를 검색하면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멜로가 체질. 예, 아. 그 코믹 연기. 네네네. 맞아요. 예, 그 요게 좀 제일 조회수가 높다 그래요. 너도 네가 할 일을 해내. 네. 야이 새끼야! 너 내가 몇 번 말했어? 걸리적거리지 말라고. 적당히 해라. 시끄럽잖아. 너는 뭔데? 미친년이야? 그래 나 미친년이다 이 새끼야. 이 새끼? 넌 뭐 쓰레기 새끼냐? 이씨. 뭐? 에스. 이 새끼 뭐? 유빈, 네가 이겼다. 그때 제가 되게 느꼈던 게 뭐냐면 되게 이 친구 실제로 되게 장난기도 많고 이런 거 좋아할 것 같다는 느낌이 막 보이더라고요. 어때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좀 진중한 편이에요. 네, 진짜 어때요? 어때요 좀? 재밌는 이야기 듣는 거를 좋아하는 거. 하지 제가 막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재밌는 친구들 있으면 저는 정말 찰싹 달라붙습니다. 아, 그래요? 새벽에도 전화해서 재밌는 얘기 좀 해줘. 제가 하도 그런 전화를 많이 하니까 바로바로 나와요. 그러면 어느 분들이 전화하면 재밌는 얘기 좀 해줘. 내가 말이야. 내가 어제 소개팅했는데 아, 그래요? 바로 나와요. 야 그분들 누군지 궁금하네. 아니 좀 그 어떻습니까? 친구가 좀 많은 편이에요? 아니면 좀 이렇게 소수예요? 배우 친구들이 많아요. 좀 친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 좀? 예전에 지정생존자라는 TVN에서 하는 드라마를 했는데 네네. 거기에 또래 배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일 친해요. 지진이 씨가 있었고, 진이 최윤현 씨도 거기 있고. 밥 먹으러 가고 한강 같은 데도 같이 놀러 가고. 약간 진영하고 느낌이 또 좀 다른 있어요, 부분이 있어요. 있어 손석구 씨가. 그 느낌이 있네요. 우리가 또 진영 또 몇 번 봤잖아요. 웃기죠. 있어. 진영 웃기죠. 진영 웃기지. 저는 진영이 저의 롤모델 같아요. 멋있잖아요. 맞아요. 재밌어요. 그냥 멋있고 웃기고 그냥 다 좀 이렇게. 진영 참 또 재밌죠. 아니 이제 드디어 이제 올해 최고의 화제작이었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인생 드라마로 꼽히는 나의 해방일지. 야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신드롬을 일으킵니다. 술 말고 할 일 줘요? 옆구리에 칼이 들어와도 꿈쩍하네. 근데 넌 날 쫄게 해. 당시 이제 전국의 구씨를 추앙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추앙하는 거야. 먹어. 아니 그 이제 드라마 촬영 당시에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이제 구씨의 의상이었다고요. 맞습니다. 맨날 허름한 이제 옷에 검은 봉다리를 들고 다녔잖아요. 이건 이제 원래 그런 그 설정이었던 겁니까? 아니면 좀 약간 그게 설정에 있었고 심지어는 포스터에도 봉다리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뭐 엘이랑 지원이랑 민규는 다 이렇게 나 이렇게 봉투 들고 막 이렇게 찍었었는데 그게 하여튼 약간 많이 힘든 캐릭터잖아요. 그 친구가 막 자기 혐오에 가득 차 있고 막 이런 캐릭터여가지고. 그 사실 뭐 이제 의상의 분위기라든가 어떤 검은 비닐봉지에 그 드는 그 두 병의 소주가 뭐 그 모든 것들을 느끼게 해주잖아요. 이게 이제 뭐 워낙 드라마가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뭐 대사들도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날 추앙해요. 이게 이제 우리 그 지원 씨가 한 대사인데 이게 뭐 거의 유행어가 되지 않았어요? 그죠? 날 추앙해요. 사랑으로는 안 돼.
추앙해요. 그 대사를 좀 처음 봤을 때는 좀 어떠셨어요? 그게 저는 처음에 드라마 나오고 추앙해요라는 그 단어에 대한 반응이 초반에는 많이 좀 갈리기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야? 뭐 왜 이렇게 좀 저는 하나도 그게 거부감이 없었거든요. 그래요? 예, 읽을 때부터 얼마나 좀 외롭고 많이 힘들었으면 나는 사랑으로는 안 되고 추앙을 받아야 내 인생이 좀 채워지겠다라는 그게 그냥 참 이 지원이가 연기하는 연미정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많이 힘들었겠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지 뭐 그게 그렇게 막 이렇게 될 보는 줄은 분들이 이제 몰랐어요. 몰입이 됐을 때 이게 참 진짜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그 추앙해요라는 그 말이 한참 할 때 손석구 씨 하루에 몇 번씩 듣지 않았어요? 범죄도시 무대 인사를 다닐 때 마이크만 잡으면 추앙합니다. 그거로 시작을 해서 그거로 끝났었어요. 추앙합니다. 저도 추앙합니다. 추앙한다. 추앙한다. 근데 사실 그거 제 대사도 아니었거든요. 지원이가 한 거였지. 그것도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도 없고 처음에는 이거 그 다른 작품 홍보하러 와서 그 너무 그런 거 아닙니까? 했다가 이 반응이 또 그러면, 그럼요.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저도 즐겼습니다. 엄청 즐겼어요. 마석도 역할을 한 연미정이라고 합니다. 씨랑 같이 왔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이제 미정아 연미정이라고 외쳤을 때는 전국에 있는 미정이 난리가 나서 막 전국에 있는 미정. 그럼요. 전국에 있는 연미정 씨들이 난리가 났는데 미정아. 연미정. 내 이름도 불러줘요라는 요청도 많지 않았어요? 요청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그리고 여전히 그 여운을 남기는 명대사들이 참 많아요. 이게 좀 읽어드리자면 이것도 참 그러죠. 하루에 5분만 숨통 튀어도 살만하잖아. 편의점에 갔을 때 내가 문을 열어주면 고맙습니다 하는 학생 때문에 7초 설레고.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토요일이지? 10초 설레고. 그렇게 하루 5분만 채워요. 그게 내가 죽지 않고 사는 법. 이런 걸 어떻게 쓰시지 작가님? 네. 이거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어떤 걸요? 이거 한 번만. 석구 씨가 한 번. 야. 좋잖아. 석구 씨가 한번 읽어주는 건 또 다르지. 하루에 5분만 숨통 튀어도 살만하잖아. 편의점에 갔을 때 내가 문을 열어주면 고맙습니다 하는 학생 때문에 7초 설레고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토요일이지 10초 설레고 그렇게 하루 5분만 채워요. 그게 내가 죽지 않고 사는 법. 덤덤하게. 조셉도 한번 읽어봐요. 조셉도. 하루에 5분. 5분만 숨통 튀어도 살만하잖아. 전달력이 너무 좋습니다. 왜 연기를 넣어? 문을 열어주면 고맙습니다 하는 학생 때문에 7초 사이. 그래 안 그래? 별이 5개 사장님 같으신데? 별이 5개. 그게 내가 죽지 않고 사는 별이 5개. 약간 저만의 표현법으로 어때? 괜찮습니까? 김소영 감독님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한번 딱 느낌 있게 한번. 이거요? 네네네네. 전 그럼 좀 약간 진행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각자 느낌으로 좀 해봅시다. 아셨죠? 자, 우리가 하루에 5분. 자, 우리가 하루에 5분만 숨통이 튀어도 살만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편의점에 갔을 때 내가 문을 딱 열어줬는데 고맙습니다 하는 학생 때문에 한번 7초 한번 설레고 그다음에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오늘 토요일이지? 이러면 한 10초 또 설레고 그게 내가 죽지 않고 사는 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건강 정보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야, 이것도 다르네. 다르죠. 아니 나의 해방일지를 쓴 박혜영 작가님이 손석구 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연기에 압도당했다. 제가 쓴 글에 경지를 뚫고 나간 배우다. 이건 진짜 극찬이네요. 저는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저는 작가님을 한 번밖에 못 뵀어요. 대본 리딩 하던 첫날 한 번 뵙고 말도 많이 안 나누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늘 계속 궁금했거든요.
작가님이 어떻게 보셨을지. 네. 근데 이제 다른 뭐 장소를 빌어서 들었을 때 그냥 기분이 정말 좀 남다르게 좋았어요 그때는. 이 작가님이 이 정도 얘기했다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뭐 극찬을. 그렇죠. 너 납치된 거야. 요거 이제 또 손석구 씨의 또 하나 인생작 범죄도시 2. 기가 막혔어요. 이게 뭐 본편 뛰어넘는 소편이 없다라는 저 뭐 사실 속설이 있는데 요걸 뛰어넘었어요. 요거 일단 1000만 넘으면 황금 트로피 이름 옆에 뜬다는데.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진짜. 이때 이제 많은 분들이 예, 이게 이제 강혜상을 보고 눈빛 연기에 숨어질 뻔했다. 예, 장체는 순둥이였네. 뭐 이런 표현. 다 필요 없고 올해 최고의 가슴상은 손석구다. 뭐 이런 정도로. 예, 이게 뭐 매력적으로 진짜 캐릭터를 악역이긴 합니다만. 이게 사실은 악역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거기는 이제 그건 진짜 헤어날 수가 헤어날 없어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 안에. 아까 뭐 장원석 대표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손석구 씨의 그 어떤 캐스팅은 이제 신의 한 수다. 네네. 나와서도 이제 직접 얘기를 좀 했어요. 제작한 영화 중에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는 캐스팅이 있다면은 이 편에서 또 강혜상 역할의 손석구 씨도 예. 업계에서도 그런 평가를 해주시고요. 예. 현장에서 별명이 연구원. 연구원. 네. 왜요? 계속 시나리오를 연구한다고. 이게 강혜상이라는 그 캐릭터를 연구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 제가 갖고 왔어요. 갖고 왔어요. 뭐 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연구했을 때 쓰셨던 종이에요? 그런 거죠. 좋아. 이게 뭐냐면 그 1편에서 이제 윤계상 선배님이 장첸이라는 캐릭터를 할 때 그 너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2편에는 뭔가 좀 새로운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답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그려서 제가 감독님한테 보여드렸었어요. 근데 공책에 담으면 되지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서. 임팩트 있게 보여주고 싶어서 나 이렇게 열심히 해왔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숏컷. 예. 텐스킨. 예, 시계. 여기 이제 좀 뭐 이렇게 타투도 좀 있고. 타투도 있고. 그러니까 어패류나 아니면 다리에 큰 상처가 있거나. 네, 그래서 다리에만 난 문신을 좀 잔뜩 하고 반바지를 입고 싶다. 막 이렇게 조금 뭐 색다르게. 여기는 뭐 이게 돼지예요? 그냥 어떤 그냥 그 캐릭터.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어떤 로고가 박힌 티 같은 걸 입고 그냥 해외에 놀러 온 그냥 관광객 컨셉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했었죠. 근데 감독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았었어요. 그래요? 네. 우리 전문 용어로 다 까였다는 얘기군요. 다 까인 아이디어인데 감독님이 우리 만약에 영화가 잘 되면 어디 나가서 이런 거 한번 보여줘봐. 막 이렇게 했었던. 네. 그래서 말 참 잘 들으시네. 네, 저는 진짜 감독님 시키면 다 합니다. 저. 그래서 이거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 진짜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언젠가 나 이거 나오면 보여줘야지. 야, 그럼 이거 유키즈 나오기 전에 이거를 오늘 가서 보여줘야겠다. 네. 야, 이거 오래 걸려서 어디다 뒀지? 막. 어디 있던가요, 이거? 너무 깊숙이 있었어요. 찾아왔어요. 많이 가까워졌다. 농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 뭐라고 하죠? 농이 아니고. 뭐 이제 옷장. 네, 뭐 농이 뭐 가장 바로. 우리는 뭐 장농. 나 장농. 줄여서 농. 옷이란 농. 예. 여기 또 좀 잘. 옷하고 또 잘 맞네. 이거를 넣기 위해서 이 옷을. 그래요. 이걸 넣기 위해서. 야, 이거 되게 귀중한 자료가 되네요. 이거 당연하죠. 극 중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격투신도 이제 손석구 씨의 연구 끝에 만들어진 신이라고 좀 얘기 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동석이 형을 만나기 전에 뭔가 이 사람이 마석도라는 캐릭터를 만났을 때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심어주기 위해서 뭐가 있을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감독님한테 나는 동석이 형보다 더 큰 어떤 누군가와 한번 싸워서 제압을 하는 장면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넣었던 것 같아요. 이때 장원석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촬영이 또 미뤄지고 그래서. 미뤄져가지고 맞아요. 뭐 태닝하고 이런 걸 한 1년을 계속 하셨다고. 1년 동안 태닝을 했어요. 와, 그게 피부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요. 또 석구 씨가 이 작품 때문에 또 10kg 증량을 했는데 그거를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 힘든 건데. 이게 또 증량을 하셨죠? 심지어는 그 범죄도시를 찍는 사이에
DP도 찍었고 뭐 연애 빠진 로맨스도 찍었고 막 그 사이에 또 몇 개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뺐다 쪘다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금 생각만 해도 이게 뭐 10kg라고 하면 그렇게 힘든 거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막 근육으로 20kg 찍 이렇게 다 근육은 아니었지만 그런 게 막 좀. 자, 사이다 한 모금 하시고요. 시원하게. 아, 이것도 사이다 가보도록 했네. 아, 좋네. 좋다. 여러모로 좋다. 청량하게 마셔. 아, 좋다. 아, 여러모로 좋다. 요즘 한강 지하철 영화관에서 손석구 씨 목격담이 자주 올라오는데 손석구 씨는 좀 이렇게 알아보시면 보통 어떤 반응이세요? 요즘 이렇게 보시면. 그게 프로세스가 좀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 누군가가 알아보셨을 때 바로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하고선 전화기로 검색하고 막 이렇게 실갱이 버리고 그러면은 약간 고민이 돼요. 뭐 이제 횡단보도 건너야 되는데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나 싶기도 하고 뭐. 네. 따뜻하다. 심지어는 예전에 극장에 갔다가 누가 저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저를 다른 분으로 착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막 소개를 했어요. 저는 손석구입니다. 누구랑 착각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기억이 안 난대요. 그 막 도망가서 막 자와가지고 누구랑 헷갈리셨는데요?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오늘 그 이제 주제가 나에 대한 연구일지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나에 대한 연구일지를 쓴다면 첫 문장을 어떤 문장으로 좀 시작을 하고 싶습니까? 연구일지를 딱 쓰는데 손석구 연구일지예요. 연미정처럼 딱 그렇죠. 일지를 쓰는데 네. 첫 문장은 아무도 안 볼 것처럼 솔직하게 쓰자. 딱 그렇게 먼저 할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볼 것처럼 솔직하게 쓰자. 네. 저는 아직도 글을 많이 써요. 예전에 있던 습관인지 진짜 저 글을 쓰면서 맨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이게 은근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솔직하게 쓰는 게. 네, 맞아요. 솔직하게 쓴 건 나중에 봐도 읽히는데 아닌 거는 이게 내가 뭔 뜻이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중요한, 그거를 좀 첫 문장에 다짐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솔직하게 쓰겠다. 그럼 혹시 10년 뒤, 5년 뒤 말고 3년 뒤에 뭐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구체적으로는 일단 제 머릿속에는 다작이 목표입니다. 다작을 하는 게. 요즘엔 또 유행도 빠르기 때문에 배우의 생명력이 예전처럼 길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정도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노력을 하는 만큼 결과가 비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노력을 하는 만큼 내 결과가 비례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게 힘든 건데 지금은 내가 하면 감독님도 잘 들어주시고 거기에 맞게 결과를 같이 해보려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하여튼 최대한 이 상황을 이용을 해서 다작을 하고 싶어요. 야, 이것도 좀 특이하네. 보통 좋은 작품을 또 잘 고를 수 있는 뭐 눈을 기르고 그래서 좀 좋은 작품들로 한번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다작을 하고 싶어요는 네, 제 목표입니다. 저는 지금도 2작품을 같이 하고 있고 2작품, 3작품씩 같이 해서 많이 좀 남기고 싶어요. 제가 소개드리겠습니다. 범죄도시 극한직업 공조2까지 저 멀리 우주에 있는 좋은 배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배우 진성규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형님, 이 같은 동포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걔 호구로 보이니.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오늘 나오신 이유가 이제 TV 드라마 몸값이라는 작품. 네, 맞습니다. 이건 좀 어떤 작품입니까? 이게 원래는 그 이충현 감독님의 원작 몸값을 장편화로 만든 30분 6부작짜리 드라마고. 드라마군요. 네.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전부 다 좋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주 오랜만에 일반인이에요. 그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몸값의 흥정을 하다가 지진이 일어난 뒤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재난 영화. 뒤져도 할 말 없겠다. 야, 이 신비
미친. 아니 오늘 주제가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그 사실은 진성규 씨는 이제 범죄도시 때 뭐 혜성같이 나타난 배우로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이미 대학로에서는 베테랑 배우로 불리던 그러니까 극단 생활을 2004년 정도에 시작을 하셔가지고 네. 범죄도시가 2017년 그러니까 무려 한 13년을 뭐이라니? 넌 누구야? 누구야? 저기 야이 멧돼지 같은 새끼야! 너도 죽였을까? 진성규 씨가 이제 범죄도시로 일약 뭐 스타가 되셨잖아요. 네. 범죄도시 전과 후로 좀 어떻게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까? 일단은 많은 분들이 많이 알아봐 주셨고 사실 뭐 물질적인 것도 와이프랑 이거 뒤에 가격 안 보고 그렇죠. 뭐 하여튼 뭐 그런 내가 원하는 거를 가격이 뭐 있더라도 그렇게 큰 망설임 없이 고를 수 있는 맞아요. 그 정도. 그 정도만 해도 너무나도 저한테는 그리고 후배들에게 무언가를 사줄 수 있을 때 그때 뭐 그런 큰 변화들 예전에는 좀 못했던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변화예요. 지금도 그렇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좋고. 아니 그저 이제 2017년 청룡영화제 나무조연상 그 수상 소감은 그 이제 사실 진성규 씨의 필모에 넣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좀 그 당시에 화제가 됐었고 또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진성규님입니다. 신흥 범죄조직원 역을 맡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오는 것만으로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청심환 먹고 왔는데 진짜 이거 받을 줄 알았으면 하나 더 먹었어야 되는데. 저는 저 멀리 우주에 있는 좋은 배우라는 목표를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동료 배우들은 물론이고 성규 씨를 몰랐던 분들도 다 축하해주는 그런 좀 분위기였죠 그 당시에. 네 맞아요. 그때 후배들 말 들어보면은 대학로가 살짝 들썩였다 뭐 이렇게. 또 제 자랑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뭐. 맞아.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왜 자랑이야? 맞아 없는 거 아니니까. 없는 거 아니니까. 저도 들은 얘기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근데 왜냐면 그렇게 들썩인 게 당연하죠. 왜냐면 그렇게 함께 고생했던 우리 동료가. 맞아요. 저희 극단 식구들뿐만 아니라 대학로에 있었던 많은 배우들 뭐 동료분들이 나무조연상 진선규라고 나왔을 때 그 대학로의 소리가 와 하는 소리가 들려. 그래요? 진짜요? 진짜요? 들었어요. 진짜 그렇게 들썩였다고. 근데 그 순간에 그 친구들도 너무 좋아했고 그 대학로의 그 약간의 그런 파장이 너무 행복했었다고.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때 수상 소감을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왜요? 이상하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좀 배우가 상을 좀 딱 받았으면 좀 멋있게 조리 있는 말과 이런 소감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막 바보처럼 하고 내려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저의 느낌은 계속 그런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러시는데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더 감동이라니까요. 그렇죠. 나 같으니까. 그 진짜 처음으로 그런 큰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는데. 아니 그 당시에 이제 성규 씨가 많이 들었던 말이 물 들어왔을 때 노져라.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물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노를 저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직 어디로 정확히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배 띄워놓고 노만 젓다 보면은 뱅글뱅글 도는 분들도 많고 딴 데로 가는 분들도 많고 그런 많은 것들이 생각나면서 그래서 제가 노젓기 전에 지도를 한번 다시 보자 이런 인터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정확하게 제가 가야 될 방향도 보고 배도 넓혀서 체크해보고 동료들도 태워서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하여튼 그런 어떠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선이 주목되고 무언가 갑자기 나의 위치가 달라져 있는 모습이 사실 좀 무서웠어요. 그때 솔직히 정신 차려야 돼요. 맞아요. 왜냐면 나를 가만두질 않으니까. 나는 맞아요. 가만히 있고 싶어도 막 여기서 행가래 치고 저기서 행가래 치고 너 최고야. 막 이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붕 뜰 수도 있는데 그때 바람에 막 휩쓸려가지고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무섭기도 했고
와이프가 그때 오빠 정신 차려 이렇게 와이프께서 그 시상식에 그때 안고 얘기했던 그 안으면서 그렇게 네, 얘기를 안으면서 사실 안으면서 여보 정신 차려. 바짝 차리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래 진짜 맞아 정신을 차려야 된다. 사실 범죄도시에 이어서 이제 공조2에서도 이제 살벌한 악역을 연기했는데 악역 연기했을 때 가장 듣기 좀 본인이 좋은 말은 어떤 말이에요? 악역했을 때 네. 매력적이다라는 말이 참 듣기가 좋고 그리고 너가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 같아. 그 배역의 이름 같아. 라는 그런 말들이 참 듣기가 좋기도 하고 평상시에 저는 매력이 많이 없다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그냥 착한 사람? 뭐 조용하고 뭐 점잖고 근데 연기를 시작하고 연기가 재밌고 연기가 너무 소중하고 계속 해보고 싶다라는 거는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변해져 있는 모습으로 뭔가 소리도 질러보고 그런 모습들이 짜릿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연극할 때도 그랬고 범죄도시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와 어떤 게 진짜예요? 라고 이거 연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모습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연기를 하고 있는 저의 연기에 대한 가치관일 수도 있고 연기의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이유일 수도 있고. 아니 그 저 성규 씨가 여기 이제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 이제 그네 아저씨로 통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드님을 이제 그네 태워주러 놀이터에 갔다가 동네 아이들까지 밀어준다고. 네, 진짜 범죄도시 전부터 이제 아파트 나가서 이제 애기를 이제 우리 애기를 밀어주고 있으면은 처음에 이제 어머니들이 아유 저 아빠는 일을 안 하시나 봐 뭐 이런 식으로 인공수 머리죠 뒤에서 생각하고 있다가 계속 밀어주고 있으면 또 애들이 또 쫄쫄쫄 와서 한두 명씩 아저씨 저도 밀어주세요 저도 밀어주세요 그럼 제가 계속 밀어주니까 또 엄마들이 또 있으니까 편하긴 하네 이런 생각도 하고 어른들도 와서 밀어달라고 할 것 같아요. 진성규 씨한테는. 저 죄송한데 저도 한번 밀어주십시오. 밀어드려야죠. 네, 밀어줘야죠. 네. 어른이 또 밀어달라고 그래도 밀어줘야죠. 그리고 운동도 돼요. 그게 사실 이게 애들 밀다 보면 그 쫙쫙 이거 당기는 것처럼 이렇게 쭉 밀었다 이렇게 당기는 것도 되고. 약간 좀 근육이 가슴 근육이 또 있으신데 여기. 없죠. 약간 장근육이. 장근육이 있어. 네. 몸값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는데? 잠깐 순간 우리가 잠깐 딴 생각할 때 놓치지 않는데. 아니 사실 우리 진성규 씨만큼이나 요즘 그 매력적인 빌런으로 급부상한 분이 있죠. 바로 그 이제 진성규 씨 아내분이신 배우 우리 박보경 씨. 네. 아유, 그놈의 매출표 장부의 메인 인생이거든. 야, 들었지? 내가 버티는 일. 제발 부적합 받아 보여주세요. 20억을 찾고 있어. 그걸 왜 저한테? 제가 죽여도 됩니까? 아니 근데 이제 우리 보경 씨하고 한예종 연기과 선후배 사이 두 분 CC였던 겁니까? 아니 졸업하고 나오고 이제 공연을 같이 하게 되면서 활동을 조금씩 극단 활동을 하시면서. 네. 누가 먼저 이렇게 마음을 조금 표현을 좀 하셨습니까? 제가 진성규 씨가. 네 시선이 계속 갔던 느낌. 저기서 저런 말을 하지? 매력 있네. 그런 느낌. 그런 예상치 못한 데서 이제. 이게 이제 이 당시에 극단 활동하셨을 때 이제 당시 두 분 월급이 30만 원씩이었다고. 네 맞아요. 뭐 그때는 뭐. 야 이게 30만 원이면 근데 이게 사실 월세 내기도 이게 뭐. 저는 그때 선배네 집에 얹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뭐 전기세, 뭐 수도세 요 정도만 냈으니까 그냥 살기에는 괜찮았다. 아르바이트도 뭐 조금씩 하셨으니까. 계속 했으니까. 어떤 알바들을 좀 그 당시 하셨나요? 저는 그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고 제가 좀 폴짝폴짝 뛰고 그런 걸 잘하다 보니까 뭐 아크로바틱이나 이런 걸 잘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가서 좀 수업을 잠깐 해드리고 알바를 조금씩 받고 뭐 요런 돈이 없는 상태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뭐 카드도 다 끊겨보고 뭐 제일 그랬던 거는 집에 쌀이 좀 떨어져가지고 쌀이 떨어진다는 걸 사실은 인지를 못하는 세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생이 되고 결혼을 하고 이 쌀통에 쌀이 없는데 쌀을 살 돈이 없는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는
아 가장으로서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떨어졌다고 얘기하니까 와이프가 괜찮아. 저기 제 친한 친구 준호 오빠한테 쌀 좀 달라 그래.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서 친구한테 야 쌀 떨어졌다 쌀 좀 줘. 그래서 쌀을 받아오고 약간 그런 식으로. 그래서 더더욱이 연기를 좀 열심히 그래 한 우물만 제대로 파보자. 그래서 이제 열심히 했던 거. 야 어떡하지가 아니라 이거 아내분이 맞아요. 저보다 훨씬 더 대인배예요. 아 사실 그러기 참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좀 무언가 그때를 생각하면 뭐 힘들었다 뭐 야 어떻게 버텼니가 아니라 그런 와이프가 있었고 그런 동료들이 옆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즐거운 연기를 계속 놓치지 않고 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떨어졌네.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엄마가 고3 100일 때 저한테 이제 금목걸이를 하나 해주셨어요. 이걸 팔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서 쌀을 사왔거든요. 여보, 채워졌어. 이랬는데 그냥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그거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어디선가 앉아서 보고 있을 제 와이프 박보경 제 와이프 배우인데 애 둘 키우느라고 진짜 고생도 많은데 진짜 너무 고생 많았어요. 여보 사랑해. 그 청룡영화상을 받았던 그 순간은 그 모든 게 다 보답이 되고 보상이 되고 진짜 뭐 저한테 오빠 정신 차려, 여보 정신 차려야 돼, 이제부터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고. 하여튼 그렇죠. 그래. 아니, 그 순간을 생각하면 또 지금 작은 아씨들에서 비서실장. 네. 예. 요즘 카리스마가 또 장난 아니시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와이프가 정말 모든 사실 꿈을 살짝 접어놨다가 육아를 하는데 8년 그러면서 저를 어떻게든 내조해 주는데 한 8년의 시간을 보내다가 조금씩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오디션을 하나하나 봤던 게 한 작년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조금씩 뭐 한 회차 단역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힘내. 그래 잘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잘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작은 아씨들의 그 고수임 역을 하고 범죄도시 때 많은 분들이 알아봐 준 것처럼 와이프한테 그런 순간이 지금 천천히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되게 좀 뿌듯하고 되게 좀 기분이 굉장히 요 근래 계속 좋아요. 그냥 더 많이 잘 됐으면 좋겠다. 다음 작품도 연결해서 하고 또 다음 작품 드라마도 조금 더 커지고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똑같이 해주셔야죠. 그 저기 보경 씨 상 타시면 귀에다가 정신 차려. 똑같이 해줘야죠. 와이프랑 맞는 게 뭐냐면 제가 와이프의 별명을 와사비라고. 왜요? 그게 뭔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탁 하고 쏘는 데 그냥 이거 그냥 탁. 그러니까 이런 거요. 아침에 이제 막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눈 탁 뜨면 여보 잘 잤어? 그러면 얼굴 안 치워? 이런 거. 아내분이? 네. 그러면 그게 너무 짜릿한 거예요. 저희끼리 약속을 했거든요. 보경이가 먼저 얘기했지만 절대 여보 오디션 보는데 아는 사람 있다고 내 얘기 하지 말아줘. 이렇게 진선규의 와이프로서 오디션을 보고 싶지 않고 그냥 배우 박보경으로서 좀 보고 싶어 해서 그래서 한참을 계속 그렇게 조금씩 이제 오디션 보고 했던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더더욱 누구한테 연락도 못하고 돌아올 때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괜찮았어. 그러니까 좋던데? 재밌던데? 이렇게 그래? 나보다 훨씬 더 낫구나. 나보다 훨씬 더 대인배구나. 나는 발발 떨다 왔을 텐데 이제 그런 거 보고 기뻐하는 모습 보고 이러니까 아주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누가 이제 너 10여 년 만에 연기하는 거야? 라고 이제 물어오시는데 저는 제가 연기를 안 한 지 10년이 넘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다시 연기를 할 수 있을지는 더 몰랐어요. 그러니까 미팅을 하고 오디션장에 가고 내 손에 동화책이 아니라 대본이 들려 있다는 거에 내가 다시 연기를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탁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그거를 이렇게 안고 있었어요, 계속. 그리고 몰랐어요. 근데 내가 연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구나, 하고 싶어 했구나. 그리고 딸이 갑자기 요즘 물어요. 아빠는 그러니까 TV에 늘 나왔던 사람이라 아빠 직업이 배우란 건 아는데 엄마가 어느 날 TV에 나오는 거예요. 늘 자기랑 있던 사람에서 엄마도 꿈이 배우였어?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렇게 질문을 해주는 게 너무 오랜만이잖아요. 근데 내 꿈이 배우라는 그 단어에 엄마도 꿈이 배우였어. 그리고 지금 꿈을 이제 이뤄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조금은 제 와이프가 꿈꾸는 걸 좀 이루어질 수 있게 그런 장을 열어주고 싶어요. 외조도 잘해서 와이프가 작업도 많이 하고 좋은 연기도 많이 하고 좋은 작품도 많이 하고 여보 그렇게 계속해 재밌게 이제는 꿈을 좀 펼쳐. 촬영 가면 내가 애들 보고 같이 그러고 있으면 되니까. 뭘 그렇게 쳐다봐요? 잘생긴 사람 처음 봐? 뭐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까? 에요. 이건 그냥 비유예요, 비유. 우리 엄마가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거짓없는 연기로 마침내 비상하고 있는 배우 임시완 씨입니다. 예. 야, 저 진짜 유퀴즈에 제가 올 수 있게 돼서 진짜 너무 큰 영광입니다. 인사를 직접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시완입니다. 이렇게 유퀴즈에서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짜 제가 살다 이런 날도 다 있고 진짜. 영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가 이게 공개가 된다고 그래요? 네. 예. 이거 전부터 궁금한데 어떤 작품입니까? 요즘에 핸드폰을 안 쓰는 분이 없잖아요, 스마트폰. 그렇죠. 거의 다 쓰죠. 네, 그 폰을 누군가가 주었어요. 이 폰을 해킹을 해서 이 한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다 가지고 오는 그런 현실에 있을 법한 어떤 좀 공포감. 약간 범죄 스릴러입니까? 범죄 스릴러 그쪽에. 근데 시원 씨가 악역이에요? 일단 제가 악역이고요. 제가 핸드폰을 줍는. 나는 잃어버린 사람인 줄 알았어. 잃어버려서 찾아나갈 줄 알았어. 오늘 의상하고 옷이 잃어버린 사람인데 지금. 제가 줍고서 이거를 이제 해킹을 해서 어머나. 어떻게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여러 가지 톤이나 영화를 소개할 때 누가 봐도 핸드폰 잃어버린 사람 역할일 줄 알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이렇게 소중한 걸 아무데나 떨어뜨리고 다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네 폰 내가 주웠으니까. 아니 일단 저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저는 팬미팅 일본에서 하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한국에서 콘서트를 해요. 제가 혼자서 콘서트를 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광희 오나요? 광희요? 광희는 그 공연 때는 안 불렀어요. 아니 제가 그 광희를 초대를 했거든요. 했구나. 했는데 근데요? 스케줄이 있어서 못 온다고. 분명히 없었을 거야.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그냥 지금 한번? 광희요? 네. 광희 전화 한번 해볼까요? 광희가 이제 세상에서 제일 바쁜 멤버예요. 진짜 맨날 그 뻔한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큰 거짓말은 안 하는데 뻔한 거짓말이죠. 여보세요? 네, 형. 웬일로 전화를 이렇게 빨리 받아? 오늘 쉬고 있어가지고요. 그래. 아니 저 광희야. 네 형. 우리 유퀴즈 녹화 중인데. 예. 근데 녹화중인데 웬일이세요? 아니 그 시완이가 나왔어. 아니 근데 임시완 나온 날이죠 오늘. 너 알고 있구나. 정말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왜? 아니
본인이 임시하는 거기 메인 게스트로 혼자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기 시완이 이번 주에 팬미팅 하는 거 알지? 초대했다는데 왜 안 간다 그랬어? 아니 스케줄 있어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 아니 거짓말하지 마. 무슨 스케줄인데? 아봐또 없대. 아니 짜증나잖아요. 뭐가 짜증나? 지금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많이 짜증나죠.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저 센세이션 했을 때가 있었어요. 네고세이션하고 왔다 갔다 할 때도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집에서 마당에서 아빠랑 세차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제 꼴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금 제 세차하고 있는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까요? 아니 됐어요. 최근에 사실은 우리 시완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광희 같은 성격이 부러워서 말투를 한번 따라해 본 적이 있다. 진짜요? 어떤 말투를? 진짜 있어요. 네. 연습생 때였거든요. 광희 아시다시피 성격 아시다시피 자기를 뭐 더 안 챙겨주고 이런 거 있으면 이 친구는 밉지 않게 아저 좀 더 챙겨주세요 막 이렇게 좀 하잖아요. 챙겨주세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못 하다 보니까 광희가 그때는 되게 부러웠었어요. 예능에서도 막 이렇게 잘하고 하니까. 어떻게 좀 따라했어요? 시완 씨하고 뭐. 이제 톤 자체를 이를테면 지금보다도 더 높여가지고 저도 얘기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저 왜 안 불러줘요? 막 이렇게 했거든요. 이랬는데 안 어울리는데. 생각보다 오히려 연기 같은. 약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곰곰이 그날을 생각해보죠. 뭔가 헛헛한 거예요. 그래. 공허함이 오고. 네. 이게 성격이 안 맞으면 힘들어요. 안 되지. 재장단이 있겠지 하고 그래서 빨리 포기를 했죠. 아니 그 얘기를 안 해봤네. 그 제국의 아이들에서 광희가 뭐 예를 들면 길어야 3초 정도. 저 분량이. 시완 씨는 그래도 조금 더 됐죠. 뭐 광희보다 짧기는 쉽지 않아요. 야 근데 나 이게 이번에 알았네. 데뷔 당시 나이가 23살이에요? 맞아요. 전 좀 늦게 했어요. 늦게 했어요. 아니 이게 아이돌로는 사실 23살이면 되게 늦은 거예요. 연습생 자체가 21살 때 시작을 했어요. 어떡해요? 진짜? 아니 왜냐면 이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줄곧 반장의 정교회장, 모범생 같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대학교 때 가수라는 꿈이 생겼다고 그래요? 대학교를 들어가기 직전까지 어른들이 항상 늘 저한테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대학교만 가면 진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놀면서 이제 지낼 수 있다. 보통 그렇게 다 얘기하시죠. 네, 저는 그걸 고지고대로 믿고 딱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가 열심히 하겠다.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러고 나서 대학교를 들어갔더니 제가 포기했던 물리 2, 수학 2 이걸 다시 또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보니까 공대를 나왔어요. 부산대학교 그 기계공학과. 그래요? 네. 이거 공부는 난 이제 못하겠다.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더 컸었죠. 늦바람이 났던 찰나에 가요제가 있어서 나갔고 내려오니까 명함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진짜? 네. 미련 없이 저는 가겠다고 했어요. 네네네. 시완 씨는 좀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좀 어떻습니까? 저도 좀 숙소 지킴이 쪽이었어요. 요즘 표현 좀 아름답네. 숙소 지킴이. 숙소 지킴이. 예. 맨날 이제 광희나 동준이나 이렇게 그 스케줄을 나가게 되면 그 숙소에만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때 이제 내가 이곳에 있는 게 맞나? 아닌가? 이런 고민을 숙소를 지키면서 막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그 안에서도 또 누군가는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이게 참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 질투심 같은 것들 이제 그런 마음들이 사실 불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워내기 위해서 스스로한테 집중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야 되고 그런 작업들을 좀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희가 또 좀 자극이 됐던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소소한 오디션 같은 것들이 무작위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희가 한창 너 바이올린 하고 있지 않느냐. 너 어떤 오디션든 가서 나 같으면 바이올린이라도 키겠다. 바이올린이라도 해라.
해서 진짜 생뚱맞게 연기 오디션 가가지고 저 바이올린도 막 키고 그런 적도 있고. 아 진짜. 아이돌로 카메라에 섰을 때와 연기자로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좀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까? 진짜 너무 달라요. 뭐가요? 빨간불 이게 오는 들어오면. 게 들어오면 그게 신호잖아요. 그럴 때 놓치지 말고 다 쳐다보고 탁 보면은 탁 이렇게 째려보고 막 잡아먹을 듯이 이걸 요구하는 건데. 왜냐면 그 무대에서의 그 카리스마. 그렇죠. 네, 저는 이게 너무 제 옷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드니까 제 스스로 저를 봤을 때 좀 어색한 모습. 아 있죠, 있죠.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연기는 카메라를 직접적으로 쳐다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카메라 직접적으로 쳐다보면 NG죠. 네. 저로서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아 오히려. 예. 제가 처음 연기할 때 해를 품은다 할 때 첫 카메라 앞에 섰을 때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아, 그것도 신기하다. 그것도 신기하네 진짜. 진짜 평온했어요. 정말 저도 신기하게. 이 해품달의 그 이 첫 촬영 이후에 불과 1년 뒤입니다. 임시완을 각인시키는 작품, 드디어 변호인을 만나. 아, 진짜. 이게 이제 변호인에서 맡은 인물이 이제 억울하게 체포돼서 고문을 당하는 대학생 맞아요. 역할. 그죠. 여기서 실존주의가 왜 나오니? 시작이야. 이게 이제 1980년대 청춘의 모습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게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그때가 제 그 시기였었어요. 쉬는 날에 뭐라도 좀 채워 넣어야 되겠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광희한테 혼나고 나서 배웠을 시기. 야, 이게 지금 광희한테 자꾸 혼났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때 광희 씨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라도 저를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몸을 한창 만들었을 때였어요. 그랬는데 변호인이 덜컥 캐스팅이 된 되는 거예요. 거죠. 예. 그 고문 받는 역할 때문에 처음으로 몸을 만들어 놨던 거를 다시 다 뺐죠. 그렇지. 말이 캐스팅 안 되고 되지. 나서. 예. 몇 킬로까지 그때, 뺐어요, 그때? 그때가 제가 인생 최저 몸무게였는데 49kg? 49kg 그 정도였었어요. 이걸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혼자서 욕조 물 받아서 물고문 받는 것도 막 연습해보고. 아, 대단하다. 그런 거 해보고. 그 신이 딱 끝나고 났을 때 감독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묶여서 하니까 제가 손을 못 쓰잖아요. 신호를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신호를 줘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탁탁 치면은 제가 빼내주기로. 한계다. 했는데 액션 하는 순간 이 자세가 바뀌면서 제가 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틀어져서. 그 진짜 찰나의 몇 초가 사실 더 극한으로 몰아갈수록 더 진짜 같은 모습이 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자마자 하니까 현장에 어떤 숙연한 느낌 하고 막 박수를 그 뒤늦은 그 박수 막 이제 하는데 저는 그때가 아이돌 중에 일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너무 영광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뭐 힘들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배우로서 임시완 씨에게 어떤 변곡점이 된 장면은 접견실에서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네. 맞아요. 그 씬도 제가 송강호 선배님한테 혼이 많이 나면서 송강호 씨한테 좀 혼이 났었어요? 네네네. 왜요? 발산하지 않는다가 주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프면 슬픈 거를 발산해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꾸 혼나니까 저도 이게 순간 저도 모르게 어떤 감정인지 모르지만 그 감정이 저를 이끌어서 주르륵 나오는 거예요. 기두야. 내 밥도 잘 먹고 있습니다. 형사님들한테도 맨 잘못한 거 다 얘기했습니다. 난 진짜로 잘못했습니다. 네, 앞으로 잘못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진짜 잘하겠습니다. 엄마. 이제 이 장면이 이제 송강호 씨한테 찍으면서 엄청 혼난 게 내 연기는 지금 가짜다. 진짜를 표현해라. 네. 그런 얘기를 좀 하셨다고. 저는 아직까지 송강호 씨를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어떠세요? 현장에서나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그 어려운 자리도 굉장히 많이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냐면 어떤 자리예요? 대단한 대선배님. 그리고 봉준호 감독님도 소개시켜 주셨고. 그리고 은연중에 만나는 선배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선배님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를 송강호 선배님이 너 진짜 칭찬 너무 많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해주셨다. 그러니까. 네. 다만 단둘이 이렇게 술자리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세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자주 그런 자리를 가져봤으니까 익숙해서 선배님 이렇게 부르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면은 저도 그냥 이러고 있어요. 뭐 이게 또 적응하면 또 그게 편할 수 있어요. 네. 적응하면 그게 편하잖아요. 네. 변호인 다음에 출연한 작품이 미생. 미생. 드디어 뭐 또 장그래라는 인생 캐릭터를 만납니다. 전 지금까지 제 노력을 쓰지 않았으니까 제 노력은 쎄빠시 신상입니다. 26년 동안 진짜 복사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신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계속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미생을 저는 대할 때 이 사회초년생의 어떤 그런 애환과 제가 연습생부터 지금 그 시절까지 가지고 왔던 그 애환이랑 너무 맞닿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있어서는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민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고민의 결을 그대로 최대한 연기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고 그 목표만 잘 반영하면 됐었거든요. 정말 이게 다시 만나지 못할 만한 그런 작품일 것 같아요. 아니 그 저 미생도 수많은 그 현실 속 장그래들을 울린 명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직도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던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글귀 중에서 실천하고 있는 뭐예요? 게 있는 게 그 살아내고 싶으면 체력을 길러라. 체력을 기르지 않으면 적당한 노력선에서 안주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체력을 길러야지 너의 역치가 더 늘어나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네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얼마 전에 그 이성민 씨가 또 유퀴즈에 또 네. 출연을 했었어요. 알고 보셨습니까? 있죠. 네네, 아 봤죠, 그래요. 봤죠. 네. 이제 실제로 드라마 촬영 때는 실제 직장 상사 직원 같은 관계를 유지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성민 씨하고 나눈 문자를 이성민 그 당시 이제 과장님이죠. 수고했다, 잘 쉬고 화이팅 이렇게 보냈더니 시완 씨가 오글거리게 갑자기 견디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이제 극 중에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그런 관계가 우리 이성민 씨가 닥쳐 그랬더니 넵 이렇게 결국 넵으로 끝냈네. 네네. 촬영할 때는 좀 이성민 씨는 어떤 선배였습니까? 이성민 선배님이요. 진짜 사람 냄새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집에를 놀러 간 거 이성민 선배님. 집에도 가셨구나. 추석 때 놀러 갔거든요. 아 진짜요? 네, 대명이 형이랑 같이 갔어요. 네, 놀러 갔었어요. 연락을 주신 거예요? 네, 뭐 서울에 있으면 놀러 와라. 손님으로 막상 갔는데 계속 골프만 보시긴 했는데 골프 보고만 계속 보시더라고요. 왜 그러나 몰라. 그럴 거면 야 와 이러고 가면은 계속 자기 보는 거 TV 보고 있어. 와서 저는 옛날에 친구들 들어가는데 치킨이랑 맥주 다 시켜주고 방에서 게임하더라고요. 놀으라 그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어떤 있어요. 네. 근데 또 오랬다고 또 그렇게 가는 것도 쉬운 일은 그쵸, 아닌데. 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눈치가 없는 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의상으로 하시는 맞아요. 말씀도 있고.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아 다음에 시간 되면 밥 야 한번 한번 먹어요? 집에 한번 놀러 와. 네. 그러면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언제쯤 놀러 가면 괜찮을까요? 오겠다고? 네, 놀러 오라고 하셔서. 저는 하기로 했다. 그러면 저는 하는 거예요. 제 논리가 저는 논리적으로 머릿속으로 언제 보자 하면 저는 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걸 파악하는 걸 잘 못해요. 이게 진짜 예의상으로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닌지 그거를 잘 몰라서 그래서 상대방 선배님들께서 밥 먹자, 뭐 술 한잔 하자 하면은 저는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완 씨의 20대를 좀 어땠던 것 같은지. 20대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주된 거였었어요.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네. 살아남는 것에 대한
고민이었고 적어도 아직까지 제가 젊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때 저의 젊음을 최대한 발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분명히 있을 텐데라는 것들을 생각해서 찾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하루하루 채워나가려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수도 포기를 한 적이 없어요. 가수를 포기하면 어찌됐건 20대 때 주되게 몸담았던 가수 생활을 제 스스로 저의 인생을 부정하게 되는 것 같단 말이죠. 나의 20대가 의미 있어지려면 이걸 끝까지 완성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수를 계속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이제 이번 주에 콘서트도 하고 그러니까 춤도 열심히 배우고 있고 그 미생 때는 진짜 치열하게 수능 공부하듯이 수능 공부 때보다도 더 열심히 했어요. 실제 대본보다 글이 더 많았어요. 글 더 빼곡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연기가 제 프로 제가 나가자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과정 자체가 힘이 붙이고. 네. 조금 더 열어놓고 해볼까?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좀 더 한번 써먹어 볼까? 라는 시도를 해봤어요. 미리 준비하는 거는 좀 덜어내고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상대방과 호흡하면서 감독님과 호흡하면서 좀 넣어봤더니 그것도 나름대로 그래도 사람들이 재밌게 봤다고 해주시니까 아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추면 연기 좀 더 오래 할 수 있겠다. 이 작품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고민을 본인 스스로 또 했는지가 지금 오늘 얘기 들어보면서 정말 많이 좀 느껴지네요. 그렇잖아요. 뭐 이런 방법도 해보고 이것도 한번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본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본인 스스로 많은 고민을 하고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는 비상선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제 사이코패스 테러범 역을 또 여기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전부 죽었으면 좋겠어요. 나라고 이러고 싶은 줄 알아! 이때 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눈이 돌아있다라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등장 장면이 있는데 등장 장면에 조명이 어두웠다가 잠깐 이렇게 눈이 보이는 게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좀 약간 저 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 그런 느낌 좀 있었어요. 그게 리허설 때 장면 그대로 썼거든요. 조명이 사실 세팅이 다 안 돼 있었어요. 화장실 가게? 화장실 갈 거야? 아니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그 비상선언에서 함께한 이제 이병헌 씨도 시완 씨 아까 이제 저희가 좀 들었잖아요. 요런 좀 그 적극적인 태도에 많이 좀 당황했었다. 맞아요. 이병헌 형님이요. 맞아요. 아니 근데 당황할 만해. 맞아요. 예. 맞아요. 아니 저는 또 이병헌 선배님 집에 진짜 갔어요. 뭐 통화하고 통화했을 때 다음에 기회 되면 우리 집에서 밥 한번 먹자라고 얘기가 돼서 갔어요. 그런 거 파악 못 하겠으니까 인사치레 그런지.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인사드리고 준우 그 아들 친구랑 또 같이 놀고 저는 이제 재밌게 놀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그 시간이 좀 나서 선배님 집에 또 놀러 가야 되겠다 생각이 나서 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또 정말 우리 집에서 또 술 한잔 먹자 해서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또 이제 전화 드려가지고 이제 놀러 가야 되겠다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BH 대표님, 손석우 대표님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이병헌 선배님이 전화기가 번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 좀 알려줘라. 바뀌었어요? 그럼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그건 아니겠지. 그래서 다시 전화니까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제 그 마침 이제 최근 일이라서 조만간 또 연락드려봐요. 연락드리고 또 가야죠. 그리고 제가 뉘앙스로 하도 이제 제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느끼고 하니까 뉘앙스로 좀 캐치를 한 건 있어요. 뭐예요? 요 근래. 언제 밥 한번 먹어요? 밥 한번 먹어요? 요거는 이런 거 안 먹는 거예요. 그건 안 먹는 거예요. 이거는 100% 안 먹는 거예요. 네, 안 먹는 거예요. 그죠? 이거고 언제 조만간 우리 밥 한번 꼭 먹어요?
이러면 약간 이제 이거는 좀 확률이 그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떠나면서 먹어요. 나오면서 먹어요. 요 차이. 요 좀 파악했어요. 하도 이제 좀 그걸 그러면 반대로 예를 들어서 임시완 씨도 누군가한테 고타면 밥 먹어요라고 했을 때 네.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번에 시완 씨가 밥 한번 먹자고 했잖아요. 우리 네. 밥 한번 먹읍시다. 네.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저는 그 먹어야 될 사람 메모해 놓는 편이에요. 오호. 여기는 철저하구나. 여기 철저해. 왜냐면 그 약속을 웬만하면 지켜야 되니까. 여긴 철저해. 이게 이제 시완 씨가 셀카 못 찍는 걸로 또 좀 유명하다 그래요. 그죠? 그래요? 왜 셀카를 좀 평소에 집에서 요리도 자주 하는데 본인 SNS에 가끔 요리하는 걸 올리는데 음식도 야 이게 진짜 그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먹음직하지 않게 찍기도 이거 이거 사실상 쉽지 아니, 않네요. 야, 아니. 이건 조명을 너무 잘못 썼어요. 이거 파랑 색깔. 떡만둣국. 이게 떡만둣국이에요? 네, 떡만둣국인데 저거 두 번째 건 뭐예요? 만두예요? 아니요. 이거는 통삼겹살인데. 이게 통삼겹살 에어프라이어에 돌린 건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전 나 만두인 줄 알았어. 이것도 되게 멋지건데. 이거는 MZ 세대가 쓰는 그 촬영법인데 이렇게. 각도가 살짝 힘들구나. 그러면 임시완 씨 실제 성격은 지금까지 했던 배역들 중에 뭐랑 가장 좀 비슷해요? 장그래랑 저는 그래도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저 장그래랑 제일 비슷하지 않나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설마 뭐 비상선언이겠어요? 조셉 그걸 질문이라고 해 지금. 어찌됐건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일념 때문에 그냥 일단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제가 데뷔만 하면 이게 세상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걸 목표로 열심히 했단 말이죠. 막상 데뷔를 했더니 이미 정말 내로라는 실력을 갖춘 아이돌 그룹들과 경쟁을 또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열심히라는 거는 사실 디폴트인 것 같아요. 디폴트 값인 것 같아서